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지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아감의 물상에 관한 초육과 육이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저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육, 진여체여, 정길망부. 진여체여, 정길, 망부, 유무구. 초육은 나아가고 머뭇거림에 바르면 길하고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 너그러우면 허물이 없을 것이라. 상활, 진여체여 독행정야, 유무구 미수명야. 나아가고 머뭇거린다는 것은 홀로 바른 길을 행함이요, 마음이 너그러우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미수명야, 명을 받지 않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견해는 임금의 명령을 받지 않고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여 홀로 바름을 행하니 진태의 믿음이 없으나 관대하여 허물이 없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 화지진은 기본적으로 나아감에 관한 이야기죠. 즉 나아감에 관한 이야기인데, 초육은 나아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율 위치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지는 제일 밑은 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응은 있습니다. 즉 초육은 부당이 음요로서 구사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여체여의 모습을 화지진께 나아감의 계에 있어서 진여체여는 나아가고 꺾이는 모습, 물러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결국 효사는 전진하다가 꺾이지만 그대로 곧게 밀고 나아가면은 전진에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꺾이다 보면은 자신감이 없어지지만 마음을 크게 먹고 여유롭게 하면은 무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 나아가지 말고 수영하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수명야, 천명을 받지 않았으니 부름의 때를 기다리는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를 견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효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간다고 이야기했다가 여기 보면은 나아간다고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꺾인다고 합니다. 물러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상관성이 어떤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유무구가 너그러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너그러이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때 명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명이 가지는 상징성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유무구를 이제 너그럽게 행한다는 이야기와 너그럽게 기다리면 이라는 견해가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제 실천적인 의미에서 진과 체의 상관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너그럽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 여기서 미수명의 명이 무엇인지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6.2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진여수여, 정길, 수자개복, 우기왕모. 나아가는 것이 근심스러우나 바르게 하면 길하니라. 이 큰 복을 왕모에게 받음이라. 상활, 수자개복 이중정야. 큰 복을 받는 것은 중도로서 행함이다, 이렇게 입니다. 진께 시절에 이제 나아감의 진께 시절에 이렇게 6.2는 진여수여, 나아가는데 또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6.2는 중정을 얻었죠. 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중정의 바른 효다, 6.5와 정응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진여수여의 의미에 대해서는 초육에 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근심이 생긴다. 즉 나아가는데 장애가 생겨 근심이 생기거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우왕좌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끝까지 견지하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모의 상징성에 대해서 황태현 교수님은
여자 통치자, 야당 당수 또는 열서의 집단의 수장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때 또 효를 받았을 때 진, 나아감의 의미와 수, 걱정한다의 의미, 수심이 가득하다의 의미, 그 다음에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복을 받을 때 왕모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이제 효를 받았을 때 고민할 필요가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진여, 최여, 정길, 망부, 유무구, 상활, 진여, 최여, 독행정야, 유무구, 미수명야. 진격하여 적을 꺾을 것이니 이를 맡아 처리하면 길할 것이다. 교감하는 믿음이 없더라도 너그럽게 대한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진여, 최여는 오직 홀로 올바름을 행하는 것이고 유무구는 유무구, 구입니다. 구 한자. 유무구는 명을 받지 못함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진여, 최여의 물상을 보면은 여기가 화지진 본계죠. 본계가 이렇게 초효가 변하면은 활의 사업이 되죠. 그래서 활의 사업은 이렇게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천지빗계. 근데 천지빗계는 이렇게 간의 산이 이렇게 강건함이 강이 딱딱딱 세 개서 막혀져 있으니까 간의 험난함이 매우 세다. 왜냐? 강이 세 개나 있으니까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5가 2로 가고 1이 5로 가는 이런 물상이 나오죠. 그래서 5가 2로 1이 5로 가는 물상을 통해서 이렇게 최초에 1이 5로 갈 때는 이제 이렇게 리의 밝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밝게 빛나는 거죠. 그래 여기서 진여의 물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5가 1, 강이 5에서 1로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떨어져 꺾여지는 물상에서 최여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빗계, 천지빗계, 지계 목인 천지빗계의 간이도가 험난하고 드센 상황에서 가운데 강이 박살나니 이것은 결국 산이 붕괴된 상. 그래서 여기에 최의 한자가 여기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부의 물상을 보면은 화지진 초효가 이렇게 변하면은 활의 사업이 되죠. 근데 화지진 초효 시절에는 이렇게 1과 4가 음과 양으로서 응하고 있었는데 활의 사업이 되면은 이렇게 1과 4가 응을 하지 않는 거죠. 즉 비록 리의 성실함이 있더라도 서로 상응함이 없으니 망부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무구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화지진이 초효가 변하면은 활의 사업이 되죠. 활의 사업은 천지빗계로 왔는데 이 손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손의 명령이 이렇게 있는 거죠. 손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상계가 강이 이렇게 3개나 있기 때문에 너무 세죠. 강이 너무 세니까 손의 명령을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야에서 활의 사업이 되면은 리가 있어서 너그러움이 밝혀져 관대하게 백성을 살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무구 너그러이 대하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천지빗계 시절 비색한 시절을 여기 천지빗계 비색한 시절을 맞아서 강의 5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강이 진의 주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즉 빗계 시절에 비색한 시절에 강이 안으로 들어와서 4개의 주인이 되니까 또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길 이를 맡아 처리하면 이롭다고 하는 것은 화지진 본계가 초효가 변하면은 활의 사업이 되죠. 활의 사업은 이렇게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그래서 비색한 시절에 똑같이 5가 1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감의 일이 있으니 결국 감의 정함이 있으니 가운데 감의 정함이 있으니 결국 일을 맡아 처리하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미수명야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화지진계가 초효가 변하면 활의 사업이 되죠.
이 활해사업은 천지빗계로 왔는데 천지빗계 상호계에는 이렇게 손의 명령이 있는 거죠. 손의 명령이 있다가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상계가 리의 단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명을 받지 못하는 거죠. 손의 명령이 결국 단절되니까 명을 받지 못함, 이런 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6.2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진여수여 정기일 수자개복 우기왕모 상활 수자개복 이중정야. 태양이 밝게 비추며 나아가는 듯하고 제사를 지낼 때 삼가고 근심하는 듯하니 이처럼 일을 맡아 성실히 처리하면 길할 것이다. 그 왕의 모친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니 상활 이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중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여수여의 물상을 나아가면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화지진 본계가 이렇게 6.2가 효변하면은 화수미제가 되죠. 화수미제는 이렇게 천지빗계로부터 이렇게 왔죠. 이게 천지빗계로부터 이렇게 왔죠. 그래서 천지빗계에서 3이 5로 올라가면은 리의 밝음, 태양 빛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5가 이렇게 2로 내려오니까 감수의 근심이 생기는 거죠. 즉 2가 5로 올라가면은 리의 밝은 태양이 밝게 빛나니 진여의 물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5가 2로 내려가니까 강이 가서 5가 2로 내려가니까 수여, 근심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그 화지진 본계가 6.2가 효변하면은 화수미제가 되죠. 근데 이게 학계는 곤이죠. 곤의 소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곤의 소가 있는데 이렇게 강이 생기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계의 모계인 천지빗계로 보면은 간의 사당에 이렇게 곤의 소가 있는 거죠. 근데 5가 2로 내려와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곤의 소가 이렇게 강이 하나 오니까 화살을 맞은 소가 되죠. 그래서 제사의 물상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감으로서 근신하면서 공경하니까 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설명해 보면은 그 천지빗계 간의 사당에 곤의 소가 화살을 맞는다. 즉 제사의 물상인데, 이렇게 되면은 리의 정성이 위에 도달해서, 리의 정성은 요 위에 있죠. 위에 도달해서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감으로서 공경하고 삼가하며 근심하는 듯하니 결국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일은 일을 맡아 처리하면 길하다고 한 것은 이렇게 조금 지워서 보면은 천지빗계 비색한 시절을 맞이하여서, 천지빗계 비색한 시절이죠. 맞이하여서 하나의 강이 5가 2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감의 일이 있으니 감은 견과이니 결국 일을 맡아 처리하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정은 이건 그냥 위치상으로 보는 건데,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냥 5가 2로 가고 2가 5로 가서 여기에 중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개복 우기왕모는 이제 기본적으로 화지진계에서 6.2가 효변하면은 활해사업이 되죠. 활해사업은 이제 천지빗계로 하는데, 천지빗계는 상계는 건왕이고 학계는 곤모에 있으니까 왕의 모, 왕모죠. 그러면 5가 2로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물상을 통해서 위에서 복이 하나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죠. 복의 물상은, 리의 물상은 여기도 리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즉 천지빗계 시절에 5가 2로 내려가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큰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는 사람은 왕모, 왕의 어머니다. 즉 큰 복록을 왕의 어머니에게서부터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태양이 밝게 비추면서 나아가는 듯하니 제사를 지낼 때 삼가하고 근심하는 듯 하면은 이처럼 일을 맡아 성실히 처리하면 길할 것이다. 왕의 모친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고 상활 이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중종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초육과 육에 대한 다산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화지진 나아감의 계획 안에서 초육에서는 나아갔다가
꺾이고 멈추게 되는, 머뭇거리게 되는 그 상징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서 또 유무구, 유에 너그럽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수명야, 명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명이 실천적으로 구체적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6위에서는 나아감의 화지진께에서 진, 나아감에 또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또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복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상징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왕모가 누구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